안녕하세요. 당신의 게임을 채우는 네모난 조각, 네모난 게임 시선입니다. 오늘은 플스 준비 끝게임 시장 몰아보기 세일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과연 어떤 게임들이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중국 신화 서유기를 재해석한 하드코어 액션 RPG 검은 신화 50입니다. 손오공을 모티브로 한 주인공의 여정과 보스 중심 전투가 핵심인 작품입니다. 전투는 회피 타이밍과 연속 콤보 운용이 중요한 구조입니다. 스킬과 변신 요소를 활용해 상황에 따라 전투 스타일이 달라집니다. 유저 평가는 전투 연출과 보스 디자인 완성도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다만 전투 난이도가 높아 진입 장벽이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플스5 일반 기기 기준으로 균형 모드는 40프레임을 지원하고 성능 모드는 60프레임을 지원하고 화질 모드에서는 30프레임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해주세요. 장점은 압도적인 보스 연출과 전투 몰입감입니다. 단점은 체크포인트 간격과 높은 난이도입니다. 소울라이크 액션을 좋아하거나 보스전 중심 게임을 선호하는 유저에게 추천됩니다. 어둡고 잔혹한 세계관으로 돌아온 핵앤슬래시 액션 RPG 디아블로4입니다. 성역을 배경으로 메인 스토리와 오픈월드 탐험을 병행하는 구조입니다. 전투는 클래스별 스킬 조합과 쿨타임 관리 중심의 빠른 전개가 특징입니다. 다수의 적을 몰아 처리하며 빌드에 따라 플레이 감각이 크게 달라지는 게 핵심입니다. 유저 평가는 전투 손맛과 초반 몰입도에서는 긍정적인 반응이 많았습니다. 반면 시즌 반복 구조와 엔드 콘텐츠 구성에는 아쉬움이 지적됩니다. 온라인은 항상 접속이 필요한 구조이며 필드 이벤트와 파티 플레이가 기본 전제입니다. 플랫폼 간 크로스 플레이를 지원하며 현재 매칭은 비교적 원활한 편입니다. 장점은 묵직한 액션과 클래스별 전투 개성입니다. 단점은 라이브 서비스 구조로 인한 콘텐츠 소모 이후의 반복감입니다. 핵앤슬래시 액션과 시즌 단위 플레이를 꾸준히 즐기는 유저에게 추천됩니다. 리남의 제작진이 다시 뭉쳐 만든 신작 호러 게임 리애니멀입니다. 어두운 바다 세계를 배경으로 두 캐릭터가 협력해 탈출하는 구조가 핵심입니다. 특징은 물리 기반 퍼즐과 협동 연출 중심 진행, 그리고 리남의 특유의 불쾌한 동화풍 분위기 강화입니다. 장점은 몰입감 높은 공포 연출과 협력 기반 퍼즐 설계입니다. 단점은 액션 요소가 적고 퍼즐 위주 진행으로 템포가 느릴 수 있습니다. 공포 분위기와 협동 퍼즐 좋아하는 유저에게 추천됩니다. 일본 전국시대를 배경으로 잠입과 전투를 함께 즐기는 스토리 중심 오픈월드 액션 게임 어쌔신 크리드 섀도우즈입니다. 일본 전국시대를 무대로 서로 다른 스타일의 두 주인공 이야기를 그린 오픈월드 액션 어드벤처입니다. 암살과 잠입 전투 그리고 정면 전투가 공존하는 구조가 핵심입니다. 핵심과 특징은 캐릭터별로 완전히 다른 플레이 감각입니다. 은신과 암살에 특화된 플레이와 정면 전투의 강한 액션이 구분돼 상황에 따라 접근 방식이 달라집니다. 일본 배경과 잠입 플레이의 조합이 신선하고 시리즈 전통과 변화를 동시에 담았다는 반응이 많아요. 장점은 자유도 높은 오픈월드와 상황에 맞게 선택하는 플레이 방식입니다. 단점은 콘텐츠 볼륨이 커 진행이 길게 느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영화 같은 연출과 모험의 재미를 가장 안정적으로 즐길 수 있는 스토리 중심 액션 어드벤처 언차티드 레거시 오브 시브즈 컬렉션입니다. 언차티드 레거시 오브 시브즈 컬렉션은 언차티드4와 잃어버린 유산을 하나로 묶은 스토리 기반 액션 어드벤처 합본입니다. 전 세계를 무대로 보물 사냥과 추격전을 펼치는 시리즈 특유의 모험 구조가 핵심입니다. 핵심과 특징은 영화 같은 연출과 탐험 전투 퍼즐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흐름입니다. 엄폐 사격과 간단한 퍼즐이 섞여 있으며 플스5 기준으로 로딩과 프레임이 개선돼 플레이 템포가 더욱 쾌적해졌습니다. 액션과 스토리 연출의 균형이 뛰어나고 콘솔 스토리 게임의 정석 같은 작품이라는 평가가 많이 있어요. 장점은 완성도 높은 연출과 안정적인 게임 구조, 그리고 두 편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구성입니다. 단점은 시리즈 특성상 전투와 퍼즐의 패턴이 반복적으로 느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조작이 어렵지 않고 스토리 흐름을 따라가기만 해도 재미가 보장돼 콘솔 액션 어드벤처 입문작으로 적합하기 때문에 플스 입문자에게도 추천하는 작품입니다. 시간을 넘나드는 신작 턴제 RPG 디지몬 스토리 타임 스트레인저입니다. 현실 세계와 디지털 월드를 오가며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는 구조입니다. 턴제 전투 기반의 디지몬 수집과 진화 루트 관리가 핵심입니다. 속성 상성과 스킬 조합이 전투 전략의 중심이 됩니다. 유저 평가는 스토리 연출과 디지몬 수집 완성도에 대해 긍정적입니다. 반면 전투 템포와 그래픽 표현은 아쉽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플스5 기준 퍼포먼스 모드는 60프레임, 해상도 모드는 30프레임으로 구동된다고 합니다. 장점은 다양한 진화 루트와 팬층을 겨냥한 세계관 전개입니다. 단점은 반복 육성 구간과 연출 퀄리티의 편차입니다. 디지몬 팬이거나 수집형 턴제 RPG를 선호하는 유저에게 추천됩니다.
거대한 세계관의 시작을 그린 JRPG 하늘의 궤적 더 퍼스트입니다. 궤적 시리즈의 첫 이야기를 다루는 작품으로 에스텔과 요슈아의 모험을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턴 기반 커맨드 전투와 캐릭터 위치 기반 전술 시스템이 핵심입니다. 다양한 서브 퀘스트와 세밀하게 구축된 세계관 스토리가 특징입니다. 유저 평가는 탄탄한 스토리와 캐릭터 서사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편입니다. PSO 기준 60프레임 중심으로 구동된다고 합니다. 장점은 깊이 있는 스토리와 정교하게 이어지는 세계관입니다. 단점은 전투 템포가 비교적 느리고 초반 전개가 다소 느린 편입니다. 스토리 중심 JRPG를 좋아하는 유저에게 추천됩니다. 은하 전역에서 벌어지는 협동 중심 TPS 액션 게임 헬다이버즈2입니다. 소규모 분대가 투입돼 임무를 수행하는 구조가 핵심입니다. 아군 오사까지 허용되는 하드코어 협동 플레이가 특징입니다. 전략 무기 호출과 역할 분담이 전투 흐름을 좌우합니다. 임무 난이도가 올라갈수록 팀워크와 상황 판단이 중요해집니다. 유저 평가는 협동 플레이의 재미와 전투 긴장감에 대한 반응이 좋습니다. 반면 반복되는 임무 구조는 호불호가 갈리는 편입니다. 플스5 기준 성능은 60프레임을 목표로 비교적 안정적이며 대규모 전투 상황에서는 일부 프레임 하락이 체감됩니다. 온라인 매칭은 필수이며 최대 4인 협동 플레이를 지원합니다. 친구와 함께하는 협동 슈터를 좋아하는 유저에게 추천됩니다. 애니메이션 귀멸의 칼날을 기반으로 한 액션 게임 히노카미 혈풍담2입니다. 탄지로와 귀살대 이야기를 스토리 모드로 체험하는 대전 액션 구조입니다. 원작 애니메이션 장면을 재현한 연출 중심 스토리 진행이 특징입니다. 여러 캐릭터를 조작하는 태그 기반 대전 액션 전투가 핵심입니다. 유저 평가는 원작 재현도와 화려한 연출에 대해 긍정적인 편입니다. PSO 기준 60프레임으로 구동된다고 해요. 온라인 대전 모드를 지원하며 크로스 플랫폼 매칭은 지원하지 않는다고 하니 참고해주세요. 장점은 원작 팬을 위한 높은 재현도와 화려한 애니메이션 연출입니다. 단점은 전투 깊이가 비교적 단순하고 싱글 콘텐츠 볼륨이 제한적입니다. 귀멸의 칼날 원작 팬 유저에게 추천됩니다. 하와이를 무대로 카스가 이치방과 키류 카즈마의 이야기가 교차하는 시리즈 최대 규모의 RPG 용과 같이 팔입니다. 턴제 전투를 기반으로 한 배틀 구조에 직업 시스템과 파티 조합이 더해져 전략적인 전투 비중이 크게 강화됐습니다. 하와이와 요코하마를 오가는 대형 맵과 풍부한 서브 콘텐츠 덕분에 플레이 분량과 볼륨감이 매우 큰 편입니다. 유머와 감동이 공존하는 스토리 전개와 캐릭터 서사 완성도가 높은 점은 시리즈 특유의 강점으로 꼽힙니다. 반면 컷신과 대사 비중이 많아 전개 속도가 느리게 느껴질 수 있고 턴제 전투에 익숙하지 않다면 초반 적응이 필요합니다. 스토리 중심 RPG를 좋아하고 캐릭터와 세계관에 깊이 몰입하는 플레이를 선호하는 분께 특히 잘 맞는 작품입니다. 원피스 세계관을 스토리 중심으로 풀어낸 턴제 RPG 원피스 오디세이입니다. 이 게임은 밀짚모자 해적단이 미지의 섬에서 겪는 오리지널 이야기를 중심으로 턴제 전투와 캐릭터별 역할 분담이 핵심인 구조입니다. 탐험과 이벤트 진행의 스토리 비중이 큽니다. 유저 평가는 원작 캐릭터 표현과 연출은 호평이 많지만 전투 템포와 진행 속도는 다소 느리게 느껴진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플스5 기준으로는 안정적인 프레임과 빠른 로딩으로 전반적으로 쾌적한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장점은 원피스 팬을 위한 스토리 구성과 연출, 단점은 전투의 긴장감과 반복 전개에서의 아쉬움입니다. 원피스 세계관을 스토리 위주로 즐기고 싶은 분들께 추천되는 작품입니다. 이동 자체를 게임의 핵심으로 만든 독창적인 스토리 중심 어드벤처 데스 스트랜딩입니다. 붕괴된 미국 대륙을 배경으로 분리된 사람들을 다시 연결하는 임무를 그린 스토리 중심 어드벤처 게임입니다. 전투보다 이동과 배달이 중심이 되는 독특한 플레이 구조가 핵심입니다. 핵심과 특징은 지형을 분석하고 루트를 선택하는 플레이입니다. 짐의 무게와 균형 지형 변화가 직접적으로 작용하며 온라인 요소를 통해 다른 유저의 흔적이 간접적으로 연결됩니다. 호불호는 분명하지만 한번 몰입하면 강한 여운을 남기는 독창적인 경험이라는 반응이 많아요. 장점은 차별화된 게임 구조와 강한 메시지를 담은 스토리, 그리고 독특한 분위기 연출입니다. 단점은 전투 비중이 낮고 초반 진행이 느리게 느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복잡한 조작보다 판단과 선택에 집중하는 구조로 액션 부담 없이 스토리 중심 게임으로 플스 입문자에게도 추천하는 작품입니다. 호라이즌 세계관을 레고 스타일로 재해석한 가볍게 즐기는 액션 어드벤처 레고 호라이즌 어드벤처입니다. 원작 호라이즌의 설정을 바탕으로 레고 특유의 밝은 연출과 유머를 더한 점이 핵심입니다. 기계 몬스터와의 전투와 퍼즐 요소가 섞여 있고 조작은 단순해 접근성이 높은 편입니다. 접근성과 연출에 대한 만족도가 높지만 원작 특유의 긴장감과 몰입감은 줄었다는 반응도 있습니다. 로컬 협동 플레이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캐주얼한 난이도와 레고 특유의 연출 덕분에 부담 없이 즐기기 좋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반면 원작의 진지한 분위기나
깊이 있는 전투를 기대하면 아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레고 게임을 좋아하거나 가볍게 즐길 액션 어드벤처를 찾는 분께 추천합니다. 뒤틀린 세계를 함께 탈출하는 퍼즐 어드벤처 리틀 나이트메어 3입니다. 로우와 언론 두 캐릭터를 조작해 협동 중심 퍼즐을 풀어나가는 구조입니다. 각 캐릭터의 고유 능력을 활용하는 2인 협동 설계가 핵심입니다. 유저 평가는 분위기 연출과 시리즈 특유의 긴장감에서 긍정적입니다. 온라인은 2인 협동을 지원하며 친구 초대 기반 플레이가 중심입니다. PC와 콘솔 간 크로스 플랫폼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장점은 강화된 협동 퍼즐 구조와 여전히 인상적인 아트 분위기입니다. 단점은 액션 비중이 낮고 플레이 타임이 짧은 편입니다. 분위기 중심 퍼즐 어드벤처를 좋아하는 협동 플레이 유저에게 추천됩니다. 공격적인 전투 흐름을 전면에 내세운 철권8입니다. 얼리얼 엔진 5 기반 그래픽과 히트 시스템 중심의 공격 강화가 핵심이에요. 연속 압박과 카운터 싸움이 강조돼 전투 템포가 이전보다 빨라졌습니다. 유저 평가는 타격감과 연출은 호평이지만 밸런스와 러닝 커브는 의견이 갈리고 있어요. 온라인 매칭은 랭크와 캐주얼 중심이며 크로스 플레이를 지원합니다. 장점은 공격적인 시스템 덕분에 대전이 빠르게 전개된다는 점입니다. 단점은 시간대에 따라 매칭 대기 시간이 길어지고 실력 차이가 큰 상대와 잡힐 수 있다는 점이에요. 대전 격투를 즐기고 온라인 대결 중심 플레이를 원하는 분께 추천합니다. 블리치 세계관을 스타일리시한 검격 대전으로 재해석한 3D 캐릭터 격투 액션 게임 블리치 리버스 오브 소울즈입니다. 이 작품은 쿠로사키 이치고의 사신 대행편부터 아랑칼 편까지 주요 스토리를 따라가며 원작의 드라마를 전투 중심으로 체험할 수 있습니다. 캐릭터마다 고유한 기술과 전투 스타일이 적용되며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각성하면 능력과 공격이 강화되는 역전 중심의 시스템이 핵심입니다. 멀티플레이는 로컬과 온라인 모두 지원되며 온라인 모드는 다른 플랫폼끼리 크로스 플레이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현재 온라인 매칭은 플스 쪽에서 비교적 활발한 편이며 다른 플랫폼은 시간대에 따라 매칭 속도에 차이가 있습니다. 블리치 원작 팬이거나 드라마틱한 액션과 캐릭터 중심 대전을 좋아하는 유저에게 추천합니다. 오픈월드 레이싱과 축제형 콘텐츠를 결합한 레이싱 게임 더 크루 모터페스트입니다. 하와이 기반 오픈월드에서 다양한 차량과 이벤트를 즐기는 구조이며 플레이리스트 중심 진행이 특징입니다. 메타크리틱 점수가 낮은 이유는 혁신 부족과 반복되는 게임 구조, 그리고 경쟁작 대비 차별성 부족 때문입니다. 온라인 플레이 필수 구조에 가깝고 크로스 플랫폼 매칭 지원된다고 하니 참고해주세요. 장점은 다양한 차량과 콘텐츠, 그리고 가볍게 즐기기 좋은 레이싱 구조입니다. 단점은 콘텐츠 반복성과 전작과 큰 차이 없는 구성입니다. 캐주얼하게 레이싱 즐기려는 유저에게 추천됩니다. 일상과 비일상이 교차하는 시간의 이야기 페르소나 3 리로드입니다. 이 작품은 원작 페르소나 3를 현대적으로 재구성한 리메이크로 학생 생활과 이면의 전투를 오가는 독특한 구조가 중심입니다. 낮에는 학교 생활과 인간관계를 쌓고 밤에는 타르타로스를 탐험하며 턴제 전투를 통해 페르소나를 활용한 전략적인 전투를 진행합니다. 리로드 버전은 전투 시스템과 UI가 전반적으로 개선되어 시리즈 입문자도 비교적 수월하게 접근할 수 있어요. 캐릭터와 음악, 분위기 연출의 완성도가 높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며 반면 스토리 전개가 느리게 느껴질 수 있어 빠른 템포를 선호하는 경우에는 호불호가 갈릴 수 있어요. 학원 생활과 JRPG 서사를 함께 즐기며 차분하게 이야기에 몰입하고 싶은 분께 추천합니다. 금지 구역을 탐험하는 오픈월드 생존 FPS 스토커2 초르노빌의 심장부입니다. 플레이어는 스토커가 되어 초르노빌 구역을 탐사하는 구조입니다. FPS 전투와 생존 요소가 결합된 방식입니다. 아티팩트 수집과 선택 기반 스토리가 핵심입니다. 유저 평가는 분위기와 몰입감 믿는 세계관에서 긍정적입니다. 장점은 압도적인 분위기와 자유도 높은 탐험입니다. 단점은 최적화 문제와 버그 이슈입니다. 하드코어 생존 FPS를 원하는 싱글 플레이 유저에게 추천됩니다. 다크 판타지 소울라이크의 대형 작품 로드 오브 더 폴렌입니다. 산자의 세계와 죽은 자의 세계를 오가며 타락한 신 아디르를 막는 여정을 그립니다. 두 개의 세계를 넘나드는 탐험과 소울라이크 전투가 핵심입니다. 램프를 이용해 숨겨진 길을 찾고 사망 후에도 엄브럴 세계에서 계속 싸울 수 있습니다. 유저 평가는 분위기와 그래픽, 보스 디자인은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특히 협동 플레이와 방대한 맵 구조가 강점으로 꼽힙니다. 메타크리틱 점수가 낮은 이유로는 출시 초기 심각한 최적화 문제가 가장 컸습니다. 프레임 드랍과 스터터링,
불안정한 온라인 연결도 비판받았습니다. 또한 적 배치가 과도하게 많고 후반부 밸런스 문제가 있다는 평가도 존재합니다. 다만 수십 차례 업데이트를 통해 현재는 출시 당시보다 완성도가 크게 개선됐습니다. 온라인은 최대 2인 협동 플레이와 PVP 침입 시스템을 지원합니다. 크로스 플레이도 지원해 다른 플랫폼 유저와 함께 플레이 가능합니다. 장점은 뛰어난 다크 판타지 분위기와 독창적인 이중 세계 시스템입니다. 단점은 여전히 남아있는 최적화 문제와 호불호가 갈리는 적 배치입니다. 엘든 링이나 다크 소울 스타일의 소울라이크를 좋아하는 유저에게 추천됩니다. 차원을 넘나드는 모험을 그린 플랫폼 액션 라쳇 앤 클랭크 리프트 어파트입니다. 차원 균열로 붕괴된 우주를 배경으로 라쳇과 신규 캐릭터 리벳의 모험을 그립니다. 다양한 무기와 장비를 활용해 적을 상대하는 슈팅 액션이 핵심입니다. 차원 이동을 활용한 스테이지 이동과 빠른 템포 전투가 특징입니다. PSO 기준 퍼포먼스 모드에서 60프레임으로 안정적으로 구동된다고 합니다. 장점은 뛰어난 그래픽과 영화 같은 연출의 액션 플레이입니다. 단점은 플레이 타임이 비교적 짧고 도전 요소가 다소 적은 편입니다. 액션 어드벤처 게임을 좋아하는 유저에게 추천됩니다. 짧은 시간에 몰입하는 탑다운 슈팅 로그라이크 브로테이토입니다. 사방에서 몰려오는 적을 상대로 자동 공격을 중심으로 버티며 웨이브를 넘기는 구조가 이 게임의 핵심입니다. 무기와 아이템 선택에 따라 빌드가 크게 달라지며 한 판 한 판 다른 전략을 요구하는 방식입니다. 조작은 단순하지만 아이템 조합과 성장 판단이 플레이 완성도를 좌우합니다. 유저 평가는 중독성 있는 반복 구조와 짧은 플레이 템포는 호평이지만 후반 난이도는 다소 가혹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짧게 여러 판을 즐기는 로그라이크 게임을 좋아하고 빌드 실험을 반복하는 플레이에 재미를 느끼는 분들께 추천할 수 있는 작품입니다. 고전 액션 시리즈를 현대 스타일로 재해석한 닌자 액션 시노비 복수의 참격입니다. 세가의 클래식 시노비 시리즈를 기반으로 빠른 속도의 닌자 액션을 중심으로 구성된 게임입니다. 검술과 닌자 기술을 활용해 적을 빠르게 처치하는 액션 플레이가 핵심입니다. 콤보 중심 전투와 이동 액션을 통해 스테이지를 공략하는 구조입니다. 유저 평가는 스타일리시한 액션과 속도가 믿는 전투에 대해 긍정적인 편입니다. PSO 기준 60프레임으로 구동된다고 합니다. 장점은 빠른 템포의 액션과 아케이드 스타일 전투입니다. 단점은 플레이 타임이 짧고 콘텐츠 볼륨이 적은 편입니다. 빠른 템포의 액션 게임을 좋아하는 유저에게 추천됩니다. 멸망한 도쿄에서 악마와 싸우는 하드코어 JRPG 진 여신전생호 벤전스입니다. 기존 진 여신전생호의 신규 스토리 루트와 시스템을 추가한 확장판 버전입니다. 악마를 동료로 영입하고 조합하는 턴제 전략 전투가 핵심입니다. 속성과 약점 공략을 중심으로 전투 전략을 설계하는 구조입니다. PSO 기준 60프레임으로 구동된다고 합니다. 장점은 깊이 있는 전투 시스템과 다양한 악마 수집 및 육성 요소입니다. 단점은 난이도가 높은 편이고 스토리가 다소 호불호가 갈릴 수 있습니다. 턴제 RPG와 전략 플레이를 좋아하는 유저에게 추천됩니다. 시리즈 초창기 감성을 되살린 스텔스 중심 액션 어드벤처 어쌔신 크리드 미라즈입니다. 바그다드를 배경으로 한밀도 높은 도시 탐험이 핵심이에요. 잠입과 암살에 집중한 플레이 구조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전투보다 은신과 동선 설계가 더 중요하게 작용해요. 오픈월드는 비교적 작지만 완성도는 높은 편입니다. 유저 평가는 시리즈 회귀 시도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이 많아요. 반면 콘텐츠 볼륨은 아쉽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플레이 타임은 장점이에요. 대규모 오픈월드를 기대하면 다소 심심할 수 있어요. 초기 어쌔신 크리드 스타일을 좋아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려요. 전략과 스토리가 결합된 턴제 SRPG 유니콘 오버로드입니다. 판타지 세계를 배경으로 왕국을 되찾기 위한 전쟁 이야기를 그립니다. 유닛을 편성해 부대를 운영하는 실시간 진행형 전략 전투가 핵심입니다. 캐릭터 조합과 진영 배치에 따라 전투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구조입니다. PSO 기준 60프레임으로 구동된다고 합니다. 장점은 깊이 있는 전략성과 캐릭터 중심의 스토리 구성입니다. 단점은 초반 설명이 부족하고 전투 템포가 느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전략 RPG를 좋아하는 유저에게 추천됩니다. 광신도 육성과 로그라이크를 결합한 독특한 액션 어드벤처 컬트 오브 더 램입니다. 이 게임은 던전 공략으로 자원을 모으고 신도들을 관리하며 교단을 성장시키는 구조로 액션 전투와 경영 요소가 동시에 진행되는 것이 핵심입니다. 유저 평가는 개성 강한 아트 스타일과 중독성 있는 게임 구조는 호평이 많지만 반복 플레이에서의 피로감은 일부 지적됩니다. PSO 기준으로는 안정적인 60프레임을 지원하며 로딩도 빠른 편입니다. 장점은 액션과 경영을 자연스럽게 결합한 설계, 단점은 장기 플레이 시 반복감입니다. 개성 있는 게임과 색다른 로그라이크 경험을 원하는 분들께 추천됩니다. 테일즈 오브 어라이즈의 후일담을 다루는 확장 스토리 DLC 비욘드 더 던입니다. 본편 엔딩 이후의 이야기를 다루며 새로운 지역과 퀘스트를 즐길 수 있습니다.
특징은 기존 파티원들이 다시 등장하고 신규 캐릭터와 함께 새로운 사건을 해결합니다. 전투 시스템은 본편과 동일하며 추가 보스와 던전 콘텐츠도 포함됩니다. 스토리는 본편 엔딩 이후를 다루기 때문에 테일즈 오브 어라이즈를 먼저 플레이해야 합니다. 유저 평가는 캐릭터 후일담과 추가 스토리는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다만 DLC 분량이 다소 짧고 가격 대비 콘텐츠가 부족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장점은 주인공 일행의 이후 이야기를 공식 스토리로 즐길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단점은 본편이 필수이며 플레이 타임이 길지 않은 편입니다. 테일즈 오브 어라이즈를 재미있게 즐겼고 후일담이 궁금한 유저에게 추천됩니다. 드래곤볼 세계관을 기반으로 한 2D 팀 배틀 격투 게임 드래곤볼 파이터즈입니다. 3대3 팀 전투를 중심으로 캐릭터 교체와 콤보 연계가 핵심입니다. 2D 평면 구조에서 빠른 판단과 정확한 입력이 중요합니다. 원작 연출을 살린 필살기와 공중전 중심의 전투 흐름이 특징입니다. 유저 평가는 화려한 연출과 격투 게임 완성도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PC 스팀 버전은 온라인 대전과 랭크 매치를 지원합니다. 온라인 멀티플레이는 지원하지만 크로스 플랫폼 플레이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동일 플랫폼 유저끼리만 온라인 대전이 가능합니다. 장점은 원작 재현도가 높고 입문자도 즐기기 쉬운 조작 구조입니다. 단점은 캐릭터 밸런스와 온라인 매칭 품질에서 호불호가 있습니다. 드래곤볼 팬이거나 팀 기반 대전 격투를 좋아하는 분들께 추천됩니다. 폭한의 도시를 통치하는 생존 전략 게임 프로스트펑크2입니다. 전작 이후의 세계를 다루는 도시 운영 중심 후속작입니다. 자원 관리와 정치적 선택이 핵심 플레이입니다. 시민 집단 간 갈등과 법률 결정이 도시의 방향을 좌우합니다. 유저 평가는 세계관 확장과 선택의 무게에 대해 긍정적입니다. 전작보다 전략적 판단 비중이 커졌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장점은 깊어진 정치 시스템과 확장된 도시 규모입니다. 단점은 진입 장벽이 높고 플레이 템포가 느릴 수 있습니다. 도시 경영과 선택형 전략 게임을 좋아하는 유저에게 추천됩니다. 전작을 재미있게 즐긴 분께 특히 잘 맞는 작품입니다. 빠른 전투 템포로 평가받는 테일즈 오브 그레이세스 F 리마스터입니다. 연계가 중요한 스타일 전환 전투와 캐릭터별 조작 차이가 핵심이에요. 공격과 회피를 이어가는 전투 흐름이 플레이 숙련도를 좌우합니다. 유저 평가는 전투 시스템 완성도는 높지만 스토리 전개는 호불호가 갈려요. 온라인 플레이는 최대 3명까지 가능하며 전투 구간에서 협동 플레이를 지원합니다. 장점은 조작 재미가 뛰어나고 협동 플레이로 전투가 더 다채로워진다는 점입니다. 단점은 온라인 플레이가 전투에만 한정돼 콘텐츠 활용 폭이 넓지는 않다는 점이에요. 액션 중심 JRPG를 선호하거나 친구와 협동 전투를 즐기고 싶은 분께 추천합니다. 정통 JRPG 감성과 현대적인 편의성을 함께 담은 테일즈 오브 엑실리아 리마스터입니다. 2명의 주인공 시점으로 전개되는 스토리와 실시간 연계 전투 시스템이 핵심이에요. 아츠를 연속으로 이어가는 전투 흐름과 동료 간 링크 시스템이 전투 전략의 중심입니다. 출시 당시 스토리 몰입감과 전투 템포는 호평을 받았고 연출과 캐릭터성도 안정적인 평가를 유지하고 있어요. 장점은 전투가 지루하지 않고 캐릭터 서사가 명확하다는 점입니다. 단점은 원작 기반이라 그래픽 개선 폭이 크지 않다는 점이에요. 정통 JRPG를 선호하거나 테일즈 시리즈 입문을 원하는 분께 추천합니다. 드래곤볼 세계관을 직접 체험하는 캐릭터 성장형 액션 RPG 드래곤볼 제노버스2입니다. 이 게임은 오리지널 캐릭터를 생성해 드래곤볼의 주요 사건에 개입하는 구조로 액션 전투와 육성 요소를 함께 즐기는 것이 핵심입니다. 기술 수집과 캐릭터 커스터마이징 비중이 큽니다. 유저 평가는 콘텐츠 분량과 캐릭터 수는 호평이 많고 반면 그래픽과 전투 밸런스는 호불호가 갈리는 편입니다. 플스5 기준으로는 전투 중 안정적인 60프레임을 유지하며 해상도도 깔끔한 출력으로 무난한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온라인 매칭을 지원하며 크로스 플랫폼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장점은 풍부한 육성 요소와 드래곤볼 팬 만족도가 높은 콘텐츠 구성입니다. 단점은 신규 유저에게 진입 장벽이 있다는 점입니다. 드래곤볼 세계관을 오래 즐기고 싶거나 온라인과 육성을 함께 즐기고 싶은 분들께 추천됩니다. 종교적 다크 판타지 세계를 배경으로 한 블래스퍼머스2입니다. 전작 이후의 이야기를 다루며 페니텐트 1의 여정이 다시 시작됩니다. 메트로베니아 구조를 기반으로 탐험과 전투가 유기적으로 이어집니다. 무기별 전투 스타일이 뚜렷하고 패링과 회피 타이밍이 핵심입니다. 유저 평가는 분위기와 아트 디자인은 호평이며 전투 완성도도 전작보다 개선됐다는 반응입니다. 플스5 기준 성능은 60프레임으로 안정적인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빠른 전투 구간에서도 프레임 저하 없이 부드러운 편입니다. 장점은 독특한 세계관과 손맛이 살아있는 전투 설계입니다. 단점은 높은 난이도로 초반 진입 장벽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다크 소울 계열 감성과 메트로베니아 장르를 좋아하는 분께 추천합니다. 사막 세계를 배경으로 한 토리야마 아키라 원작 액션 RPG 샌드랜드입니다.
악마 왕자 벨제북과 동료들이 탱크와 메카를 활용해 사막을 탐험하는 구조가 핵심입니다. 전투와 탐험 모두 차량 커스터마이징과 조작 활용이 중심이 됩니다. 유저 평가는 원작 재현도와 캐릭터 표현은 긍정적이지만 전투와 진행 구조의 반복성에서는 의견이 갈립니다. 장점은 토리야마 아키라 특유의 세계관과 캐릭터 감성이 잘 살아있다는 점입니다. 단점은 전투와 미션 전개가 단조롭게 느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원작 팬이거나 가볍게 즐기는 액션 RPG를 찾는 분께 추천합니다. 초능력 액션과 감성적인 연출을 결합한 액션 RPG 스칼렛 스트링스입니다. 이 게임은 사이코키네시스를 활용한 전투와 동료 능력을 연결하는 사스 시스템을 중심으로 공중 액션과 콤보 위주의 전투가 핵심입니다. 스토리는 캐릭터 관계와 세계관 설정에 비중을 둔 구조입니다. 유저 평가는 전투 연출과 액션 속도감은 호평이 많지만 스토리 전개와 반복 임무 구성에 대해서는 호불호가 갈리는 편입니다. 플스5 버전은 퍼포먼스 모드 기준 안정적인 60프레임을 지원하며 해상도 모드에서는 고해상도 출력이 가능합니다. 로딩 속도도 빠른 편입니다. 온라인 매칭 요소는 없으며 싱글 플레이 전용 게임입니다. 장점은 초능력 기반의 독특한 전투 시스템과 화려한 비주얼 연출입니다. 단점은 임무 반복에서 오는 피로감입니다. 스타일리시한 액션과 캐릭터 중심 스토리를 선호하는 분들께 추천됩니다. 리지의 숲을 개척해 나가는 이스 셀세타의 수액하이입니다. 기억을 잃은 아돌의 여정을 그린 이스 시리즈 중기 작품이에요. 탑다운 시점의 액션 전투와 필드 탐험 중심 구조가 핵심입니다. 파티 교체와 스킬 연계를 활용해 빠른 템포의 전투가 이어집니다. 유저 평가는 속도감 있는 전투와 탐험 설계에서 좋은 반응입니다. 플스5 기준 성능은 60프레임으로 안정적인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전투와 탐험 구간 모두 프레임 저하 없이 쾌적한 편입니다. 장점은 이스 특유의 경쾌한 액션과 탐험의 밀도입니다. 단점은 연출과 구조가 최근 작품 기준으로는 단순할 수 있습니다. 이스 시리즈 입문자나 빠른 액션 RPG를 좋아하는 분께 추천합니다. 하이스피드 액션을 내세운 RPG 로스트 소울 어사이드입니다. 검과 변형 무기를 활용해 콤보 중심 전투를 펼치는 구조입니다. 회피와 공중 연계가 중요한 스타일리시 액션 시스템이 핵심입니다. 거대한 보스전과 연출 중심 스토리가 특징입니다. 유저 평가는 비주얼 완성도와 액션 연출에 대해 긍정적인 편입니다. 다만 메타크리틱이 낮은 이유는 스토리 깊이와 전투 밸런스 문제 때문입니다. 일부 구간의 반복 전투와 최적화 지적도 점수에 영향을 줬습니다. PSO 기준 60프레임 모드를 지원합니다. 장점은 화려한 액션과 차세대급 그래픽 연출입니다. 단점은 서사 밀도와 콘텐츠 반복 구조입니다. 스타일리시 액션 RPG를 선호하는 유저에게 추천됩니다. 바닷속 세계를 배경으로 한 캐주얼 소울라이크 액션 게임 어나더 크랩스 트레저입니다. 개 껍질을 장비로 활용하는 독특한 전투 콘셉트가 핵심이에요. 회피와 타이밍 중심의 소울라이크 전투 구조를 사용해요. 환경 오브젝트를 장비처럼 쓰는 시스템이 특징입니다. 난이도 조절 옵션으로 접근성을 넓혔어요. 유저 평가는 콘셉트와 연출의 신선함에서 좋은 반응이에요. 반면 전투 깊이는 전통 소울라이크보다 가벼운 편이에요. 가볍게 즐길 수 있는 소울라이크라는 점은 장점이며 후반부 반복감은 단점으로 꼽혀요. 부담 없는 소울라이크를 찾는 분들께 추천드려요. 리듬 게임의 배틀로얄 구조를 결합한 멀티플레이 중심 작품 헤드뱅어즈 리듬 로열입니다. 비둘기 캐릭터들이 음악에 맞춰 문제를 풀고 리듬 미션을 통과하며 최후의 한 명을 가리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플레이는 정확한 타이밍 입력과 리듬 감각을 요구하는 미니게임이 연속으로 이어지며 순발력보다는 패턴 파악과 집중력이 핵심입니다. 개성 강한 연출과 가벼운 분위기로 경쟁보다는 파티 게임에 가까운 감성이 특징입니다. 다양한 규칙의 리듬 게임을 여러 명과 함께 즐길 수 있다는 점은 이 작품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반면 혼자 즐길 수 있는 콘텐츠는 제한적이라 싱글 플레이 위주로는 금방 반복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온라인 요소가 핵심이며 인터넷 연결이 사실상 필수입니다. 리듬 게임을 좋아하고 친구들과 가볍게 즐길 멀티플레이 게임을 찾고 계신 분들께 어울립니다. 이번 프로모션 세일은 다소 아쉬운 라인업이네요. 프로모션 종료일은 8월 26일 종료 예정이니 서둘러주세요. 언제나처럼 또 신규 프로모션이 돌아오면 싹싹 긁어모아 여러분께 전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